안녕하십니까. 농업토목기술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알기 쌤이 강의하시는 농토목기술사 특강 자료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허용담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물을 담아두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인데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허용담수의 정의와 개념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허용담수란 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홍수가 발생했을 때 부득이하게 낮은 지대의 논해안에 일정 시간 동안만 물을 임시로 저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배수시설을 아주 크게 홍수를 완벽히 막을 수 있게 만드는 대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정 부분 침수를 감수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바로 배수시설 설치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물 저류에 있습니다. 이 허용담수는 원칙적으로 수도작, 즉 벼농사에만 적용되며 적용 기준과 사업비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면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용할 수 있는 기준, 즉 농지 설계 기준에 명시된 구체적인 허용담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험생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할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논의 경우 담수심 30cm 이하로 그리고 담수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담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가적으로 담수 면적 자체에도 제한이 있는데 대상 면적의 10% 이내 그리고 100헥타르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원예작물 재배가 가능한 구역은 무담수, 무침수를 원칙으로 하고요. 논에서 30cm 24시간 이내. 이 기준을 넘어서는 담수는 피해가 커진다는 의미겠군요. 그렇다면 허용담수 면적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을 검토해야 합니까? 허용담수 면적을 결정하는 것은 농업 생산성 유지와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요 고려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집수 면적과 최저 답고 이하 면적 비율을 분석해야 합니다. 배수구역 내에서 물이 모이는 면적과 논의 가장 낮은 지점, 즉 최저 답고 이하 면적의 비율을 파악해서 잠재적으로 담수될 면적을 예측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죠. 둘째, 피해액과 배수시설 비용의 경제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배수시설 투자 비용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만 허용담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 답고 지역에 대한 매립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담수 면적을 줄이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허용 담수심과 담수 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작물의 종류, 생육 단계, 토양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깊이와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경제성 비교와 매립 계획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군요. 교수님, 담수라는 게 항상 작물에 해로운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혹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까? 그리고 작물 피해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 때 논에 담수를 시키면 벼의 도복, 즉 쓰러짐을 방지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시기는 벼의 수인기, 즉 이삭이 패기 직전인 보통 7월에서 8월입니다. 이 시기의 담수는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관수 상태는 잎끝이 물리로 노출된 담수 상태보다 피해가 더 큽니다. 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공기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맑은 물보다 흙탕물에 잠기는 경우가 훨씬 더 피해가 심합니다. 흙탕물은 잎의 표면에 흙앙금을 형성해서 광합성을 방해하고 산소 공급을 저해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담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물 피해는 급격히 심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인기에 특히 민감하고 관수나 탁수일 때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배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순히 배수 시설 용량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육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작물의 생육 단계별로 침수 민감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양 직후에는 침수에 매우 취약해서 짧은 시간의 담수라도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인기가 가장 민감합니다.
기술사 답안 작성 시에도 이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수시설의 용량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즉 생육 시기별 피해도를 고려한 배수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가 됩니다. 홍수 시기별, 작물 생육 단계별로 가장 적절한 배수 시기를 결정하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허용담수는 배수시설 설치 비용 절감을 위한 경제성을 고려한 전략적 물 저류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논의 경우 담수심 30cm, 담수시간 24시간 이내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허용담수 결정 시에는 집수 면적과 피해 액대 배수시설 비용 비교 등 기술적, 경제적 고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수 피해는 수인기에 가장 심하며 배수시설 설치 시 작물의 생육 단계를 고려한 정밀한 배수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